자, 박수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야, 오늘은 이제 명절 설날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자, 오신 분들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압도적 오산, 시민주권 오산을 꿈꾸는 민주당은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또 한 분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시 의원 박유진입니다. 아유, 점잖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또 한 분. 성남 출신 민주당 대변인 김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게 댓글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벌써 5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뭐 때문에 뜨거우냐? 오늘 이 방송에서는 민주당 통합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의견 있으신 분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제는 더 나은 해안을 찾아서 돌파구 함께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갈등 양상 좀 이렇게 부추기지 않으시고 정말로 민주당 어떻게 가면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무엇보다도 송영길, 복당,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생산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토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좋아요 292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좋아요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역전용사들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볼 테고요. 그리고 정계환 친구들 한 달에 990원만 내면 정계환 친구들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또 회원가입 하실 수 있는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혹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먼저 올려주시면 앞으로 이 방송 보기 위해서 들어오실 분들도 정교한 친구 이렇게 하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미고야님, 그리고 카푸치노님, 선라이징님, 재범 선생님, MBH님 어서 오십시오. 정범석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호선 지지합니다. 김도호 대변인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분은 뭐 지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김도호 대변인 성남시장 꼭 출마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혹시 이분 아십니까? 이호선. 저희 지지한 것 같아요. 예, 지지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 방송을 해서 저를 지원해주는 그런 오픈 채팅방에 요 스픽스 링크를 보내드렸더니 금세 들어오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자, 어쨌든 설날 민심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이야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러고요.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일이냐? 부동산 전쟁,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계속 이제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저 828님도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명절에 지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명절 저 처갓집 다녀오고 제가가 어디입니까?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고창에 다녀오셨고. 예, 고창 다녀와서 어제 오늘 차례 지내고 오산 시민들 몇 분 만나 뵙고 포부 얘기하고 또 스픽스가 또 좋은 쇼츠를 올려주셔갖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 퍼뜨리고 왔습니다. 누가 오셨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예. 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만났던 목소리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일단 좀 부동산 문제를 제일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반신반의, 즉 대선 때는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8개월 동안 하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고 지지하게 됐다는 분들이 많았고요. 특히 이번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연일 대통령이 지적했잖아요.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이번에도 좌초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거 없습니까? 뭐 다들 결혼한 분들 다 양가 이제 인사 다니실 텐데 저는 단언컨대 이번 설날은 주식 얘기가 가장 많이 되었던 얘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이렇게 설날 때 가족들 만나서 이렇게 코스피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한국 경제 이야기 전망 세웠던 그런 명절이 있었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주식 얘기가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주식 얘기 뜨거웠다. 아니 그 실제로 돈 번 사람이 많은 거 주변에. 많아요? 예, 돈 번 사람이 많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전 대통령 위정자하고 다르게 허례허식이 없고 예. 아유 해보니까 진짜 일꾼이다.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정말 가성비 좋게 착착착 해결하는 모습. 그러니까 불과 취임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한 2, 3년 된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업무 처리 능력이 탁월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한 번에 해결해주고 그리고 장관들이나 기관장들에게 좀 실제적인 일을 해라. 공개하고 네. 소통하고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격의 없이 토론하고 그러니까 많은 뭐 그동안 지도자들이 보면 뭐 의전이라든지 뭐 행사라든지 뭔가 정치적인 수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보니까 나한테 필요한 일을 실제적으로 해주니까 뭐 여야 보수 진보를 가림 없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었네 이런 가성비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많았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오늘도 업무에 집중하고 있고 또 참모들도 뭐 명절을 사실상 쉬지 못하면서 이렇게 이제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짧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가 아니고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영광으로.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뭐 다른 대통령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한번 정말 가열차게 해보고 거기서 오는 그 뭐라 그럴까 성취감.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윤석열 밑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그런 성취감이 있었습니까? 언제 그렇게 권한을 주고 말이지 이렇게 화끈하게 대한민국 기득권과 적폐에 싸워가지고 일할 기회가 공무원들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 김재호 대변인 경기도 비서관 출신인데 이재명 도지사 비서관 출신인데 본인이 청와대 못 들어가서 약간 섭섭했던 마음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오늘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남한테는 죽기 살기로 일하라 그러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니, 본인은 지금 시장 출마 준비하고 나는 해봤으니까. 나는 해봤어.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이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통령님은 스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배웠는데 그 옆에서 계속 알짱대면 뭐합니까? 저는 저대로 이재명 리즘을 널리 퍼뜨리고 또 제 후배들도 키워야죠. 근데 대변이니까 박윤희 의원 진짜 말도 잘하고 큰 소리로 하는데 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저런 방식은 박유진도 원래 이 마케팅 전문가에다가 이렇게 카피라이터로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예. 저는 좀 큰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방송 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서 예. 좋고요. 그런 이제 에너지 담긴 목소리도 좋은데 기억에 남는 하나의 문장,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장 하나를 뽑아내는 노력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겸손하게 일단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질문 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인 토론 하겠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무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아마 항소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상고입니다.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이제 형이 확정이 돼서 완벽하게 무죄를 이제 이렇게 무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인천 계양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는 또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냐 송영길 대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올려주시고요. 자,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부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송영길 대표께서 이미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두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부터 소나무당은 해체한다. 개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재입당하자. 본인도 마찬가지라고 했고 본인의 앞으로의 모든 진로에 대해서는 당에게 일임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이 그만한 예우를 갖춰주고 그분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에게 했던 공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이 심각하게 이분의 어떤 공헌에 맞는 자리를 좀 찾아야 되는 것이 저는 좀 당연한 순리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미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민감한 질문이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송영길 대표에게 어떤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통화는 하고 또 조만간에 빨리 만나자고 하셨다는 것 같아요. 예. 통화는 바로 하고 당무나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분명히 지났습니다. 다만 지금
보궐선거는 전부 다 전략공천위원회가 전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전략공천위원회에 설치가 됐고 지금 아직 인천에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얘기하긴 했지만 출마 선언을 공식하지는 않았어요. 이거에 따라서 인천 지역에 나오는 선거구를 보고 충분히 고려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전체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은 뭡니까? 일단은 그 무도한 검찰이 본인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예.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고폭이죠. 그렇죠. 예. 예, 상고 포기부터 해야 된다. 그게 매듭 지어지면 저는 우리 당에서 송영길 대표의 어떤 선당후사, 당에 대한 헌신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 무엇을 헌신했는지 무엇을 선당후사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진짜 지도부에서 인정을 하고 정말 치하하는 그리고 뭐 복당 행사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송영길 대표가 이제 당으로 돌아오면 물론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건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다선 중진들이 좀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이야기도 솔직히 있잖아요. 왜 그렇죠? 과거에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를 하실 때 참 외로웠습니다. 그때 많은 비판도 받았고 견제도 받고 송영길 왜 저러나 정말 그런 비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3, 4년 동안 송영길 대표가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외롭게 싸웠죠. 예. 당하고의 연계성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헌신했죠. 저는 지금 그 또래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당에서 정말 맹활약하고 있지만 송영길 대표처럼 민주당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선당후사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치 검찰과 싸운 그런 정치 지도자는 그 이재명 대통령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당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헌신에 대해서 보답하고 예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보답하고 예우를 하는 이제 구체적인 일단 빨리 복당을 좀 이렇게 추진해야 복당이 예우입니까? 아니 복당이 일단 당의 어른이 이제 빨리 모셔야죠.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이제 맞느냐 이제 국회의원 출마에 대한 이제 공간을 열어. 그 다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 활동을 하고 싶은지 네. 대표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되고 또 당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송영길 대표가 정말 이런 지금 사실은 막 지지층끼리 막 지금 부딪히고 분열하고 이런데 송영길 대표가 복당하고 뭔가 새로운 기운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봐야죠. 자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 주고 계신데요.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러시아 대사로 나가야 합니다. 셰빈나라님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고생하셨는데 러시아 다시 보내요. 자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의견을 주고 계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개항 가서 의원 되고 대표를 하시던 국무위원 하시면 된다. 미스터 6TJ님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당을 위해서 뭐 이렇게 당 대표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러시아 대사에 묶어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위너님 이런 말씀 주셨고요. 송영길 대표님 임천 개항에 출마하세요. 호남의 아들 송영길 복당시켜라. 한 명이 있으니님. 유능하고 청빈한 송영길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송영길 대표님에 대해서 기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청렴 송영길 이제 이런 말씀 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질문 이렇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송영길 대표를 어떻게 쓰는 것이 국정 운영이나 민주당을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쓰임새 있게 만드는데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박윤희 의원 얘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소나무당 창당했었잖아요. 소나무당 창당의 진짜 뜻이 일편단심이었거든요. 저는 송영길 대표가 정말 전 민주당 대표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애정, 한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담았던 이름이 소나무당이었다는 거고 그런 소나무당을 바로 해체하고 개별적으로 민주당에 복당한다라는 말씀의 그 울림이 매우 컸다. 두 번째로 분명히 이제
내가 내리는 어떤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에게 완전히 일임한다.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준 것이 정말 주는 감동이 되게 크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선당 후사와 일편단심으로 증명됐던 그런 송영길 대표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것이 민주당으로서 인지의 풀을 넓히고 적재적소에 쓰임 있는 사람을 제대로 배치하는지를 이재명의 용인술로 보여줄 건지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의 기대는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시장도 그렇고 사선 5선의 경력도 그렇고 차기 국무총리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고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뭐 한다는 거 그대로 뭐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좀 불편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편한 김남준 대변인하고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 대변인이고 대통령 직원에서 가장 충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돕고 있는 이제 김남준 대변인이 이제 뭐 당연히 국회의원 할 나이도 됐고 또 충분히 그런 역량도 갖추고 있는데 인천 계양에서 이제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활동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 이전에 송영길 이제 대표의 지역구였고, 자, 지금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됐고 거기에는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김남준 대변인도 당연히 그 지역에 출마할 수가 있다. 뭐 누구든지 이제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데 이 부분이 약간 내부에서 조율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솔직하게 이거 이제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겠어요. 송영길 전 대표님이 개항에서 출마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사실은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에게 개항 출마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님이 개항에서 출마한다고 했을 때 이 두 분이 경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예. 왜냐하면은 그 지역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송영길 대표님 거의 물려준 건 다름없어요. 그 지역구가 예.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제자라고 하시는 김남준 대변인, 송영길 대표와 뭔가 좀 경쟁한다는 모습은 서로에게 좋은 모양새가 모습은 좋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지역구라는 게 뭐 내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 3선 4선을 했다. 그 지역구가 내 것은 아니잖아요. 뭐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또 뭐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인데 네. 특정 지역구를 놓고 김민주 부대변인과 뭐 정재환이 둘이서 내가 전에 했고 당신이 이제 했는데 다음에 누가 할 거냐 그거 내 거야 뭐 이렇게 가면 이게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힘 후보가 있으면 국힘하고 경쟁도 해야 하는 구도라면 이게 민주적 절차도 있고 또 유권자의 의사도 반영하고 그리고 그 모양도 굉장히 좋아야 하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좀 모두 세 가지를 포인트를 좀 짚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송영길 대표의 의사를 여쭤보는 게 제일 먼저 급선무입니다. 네. 송영길 대표는 자기 지역구를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할 정도로 선당 후사 정신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먼저 여쭤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개항은 지난번 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청장을 저희가 이겼는데 연수구청장을 저희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지역이 계양구가 좀 저희 당에 유리한 지역이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 후배, 정치 신인 후배를 송영길 대표께서 어떻게 이끌 건가도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 공천은 뭐 국회의원이라는 거는요 지역구 단체장과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전략 공천위원회에서 꼭 그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국회의원의 전략 공천을 하는 경우보다는 이 인물이 국회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먼저 보거든요. 전략 공천위원회는 따라서 꼭 연수다, 개항이다. 저는 그것을 뭐 굉장히 예민하게 볼 필요 없다. 두 분의 의견을 잘 듣고 그다음에 선당후사 정신으로 이것이 생각보다 금방 잘 풀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출마하는 것도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기정사실이죠. 청와대 오찬인가요? 만찬에서 대통령께 시장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예. 예, 시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합니다. 뭐 배고파도 시장합니다. 아니까요. 어쨌든 이제 시장으로 갑니다. 출마하겠습니다라는 이 말은 예. 뭐 김경웅 위원장도 있고 뭐 쟁쟁한 분들이 인천에서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박찬대 의원으로 전 원내대표로 이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지율에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좀 월등하게 김기용 의원님보다는 좀 앞서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워낙 그 인천의 정치 그 지형이 약간 좀 오래된 어떤 전통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박찬대 전 원내대표로 좀 몰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의원직 사퇴를 하고 네. 출마를 하게 되면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가 연수에도 이제 생기는데 연수가 굉장히 보수색이 강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 박찬대 대표가 삼선을 했던 곳이고 예.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가 인천의 더 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고 당에서 어떤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송영길 대표나 김남준 대변인이 가서 뭐 저는 좋은 성적도 낼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민감한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김남준 대변인이 이렇게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냐 아니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유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면 박윤진 의원은 어떻게 답변하시죠? 서울시의원이 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니, 서울시의원이 앞으로 뭐 국회의원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예. 답을 못해요?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보고 예, 우리도 아유, 지금 다 예, 얘기하는.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당연히 저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독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지금 오늘 송영길 대표 이야기가 나와서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토론에 임하고 있는데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제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복당을 신청한 것에 대한 울림이 크다라는 말씀 전제 드렸고 지금 개항을 출마를 바로 선언하고 개항을 출마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면 그건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철저히 지금은 민주당의 전 대표로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만큼 선당우사를 실천해온 그 삶 그대로 당에서 빨리 결정을 하고 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 숙고해서 따르겠다라는 그 스탠스가 저는 송영길 대표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자, JCJ2354님께서 이거 실방 아닌가요? 송 대표 이미 개항 출마 선언했는데 라고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요. 아직 안 했어요. 실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고요. 일부 언론에서 인천일보하고 뭐 일요서울인가 거기서는 인천 개항 출마 선언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그것은 소나무당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다. 출마 선언한 적도 없고 고려를 하고 있는 정도다라고 했는데 예, 이 사실관계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당에 일임을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조만간 만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송 대표가 이번에 이제 당으로 복당하고 그리고 지방선거에 보궐선거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 것이 왜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높습니까? 관심이 뭐 높다기보다는 언론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복당 이후에 국회의원까지 일사천리로 되는 거 아니냐. 뭐 일단은 인천일보에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썼기 때문에 예. 그게 또 서울 기간 동안 화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국민들이 뭐 큰 관심 있겠습니까? 근데 당에서는 굉장히 이게 이제 당의 그 조국혁신당 통합 과정과 관련된 좀 혼란 또는 논란 뒤에 이제 무죄를 이렇게 이제 2심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송 대표가 해야 되는 당 내부의 역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당원들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하고의 통합 과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굉장히 크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이라든지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거부감을 표하기보다는 굉장히 환영하고 좀 뭐라도 하나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 그럼 그게 왜 그런가 한번 봐야 돼요. 민주당원들이 어떤 정치 지도자에게는 그냥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어떤 지도자에게는 갸우뚱하는 모습을 왜 보일까요? 그 정치 지도자의 행보. 그렇지. 저는 송영길 대표가 정말 본인 정치 활동하면서 당대표 된 이후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원들이 그동안 아이 돈봉투 관련해서 이거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말이지 계속 이렇게 민주당에 있으면은 민주당도 피해가 가니까 그렇게 뭐 하나 도와준 거 있습니까? 근데 본인이 스스로 무죄를 밝혀서 돌아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미안한 마음, 짠한 마음, 그러니까 두 팔 벌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나를 안 모시냐? 언제까지 나를 복당시키고 언제까지 나 국회의원 출마할 거니까 그 자리 내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당원들이 우리 송영길 대표 좋아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아니 그래. 아니 그게 뭐 흥분할 일이에요. 그럼 뭐 어쨌든 제가 뭐 홍보를 했습니까? 그랬으면 당원들이 안 좋아했을 것이다.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판관 포청천 보는 줄. 자세한 얘기는 우리 김민주 선임 부대표님 하실 거예요. 의도가 있는. 아니 다 웃고 반응이. 있는 장면을 풀샷으로 다 이렇게 분할하면 한번 잡아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분할하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더 하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 그 설날 저녁에 하는 이유는 당에서 빨리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으니까 좀 가급적 빨리 뭔가 정리가 되어야 이제 좀 준비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또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고. 정기환 대표님 분란을 자꾸 일으키는 거 아무 분란이 없는데. 저는 예. 없어요. 저도 분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아니, 그러면 얘기했듯이 저는 송영길 대표가 예. 인천 계양 뭐 출마하는 것도 당사자가 이제 마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님 자체가 선당무사 정신이 언행이 굉장히 분명하신 분이에요. 예. 프랑스 파리에서 안 돌아도는데 저 대통령 선거나 그 당에 저기 그걸 안 죽이려고 자기가 직접 귀국해서 경찰서에 직접 간 사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선당부당도 자기가 만들어서 당에 최대한 부담을 안 줬던 사람이고 선당우사 정신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말로 저 송영 대표 보고 그 상대적 불리한 연수 가라 해도 갈 사람이에요. 예. 만약에 보낸다 하더라도 아니 자기가 불리한 서울시장 선거도 자기가 나간 거 아닙니까? 뻔히 쉽지 않지만 마땅한 후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당우사 정신이 분명한 사람이고 이번에 들어올 때도 어떤 조건 달고 어느 누구처럼 조건 달고 딜하지 않았잖아요. 예. 예. 어느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예, 어쨌든 예. 우리는 분란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선당우사 정신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란 안 일으킵니다. 그리고 김난준 대변인도 대통령 측근으로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우리 김조 대변인처럼 비슷한 성향이에요. 선당우사 정신이 분명하고 공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내면서 분란 일으키지 않습니다. 두 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이 네. 대통령이라면 만약에 이제 보궐선거 나와서 네. 국회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떤 용도로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가 역할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요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당이 별일을 아닌 거 가지고 굉장히 분란이 심각하게 일어났잖아요. 예. 사실은 초기 절차의 문제, 초기에 여러 가지 껄끄러운 문제를 누군가 당의 원로라는 분들이 모여서 이걸 빨리 화합을 시키고 수습을 시켰으면 이렇게 번질 일입니까 이게? 전혀 그럴 일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만약에 당의 원로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좀 해주실 수 있으실 거다. 아니 그래 뭐 어떤 직책을 이제 가지면 제일 좋겠느냐고 생각하면 당에서요? 예,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제 당에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총리, 장관, 당 대표 이런 이제 선택지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빠져서 그냥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본인이 좀 이렇게 이제 다선 중진으로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해주시면요. 저는 뭐 어떤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송영길 대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치는요. 당이나 누구의 의의 힘에 의해서 이 당이나 나라가 움직여지는 정치 시스템은 이미 아니에요. 이미 송영길 대표가 당원들이나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지지만큼 송영길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당내에 한마디 함으로써 미칠 영향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미 송영 대표가 원내로 들어오면 국회의원들이나 원내나 아니면은 당정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미. 예. 자, 요 정도로 이제 하면서 약간 질문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금 당 대표로 8월달에 전당대회 출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기정사실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지금도 어떻게 할지
뭔가 좀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분위기상으로는 예, 다음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게 예. 상식적인 그러한 당 내부 구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막 그 치열하게 이렇게 경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청 대표가 연임에 동의하면 그쪽이 좀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은 지금은 솔직히 당 구조에서는 지방선거 후보들하고 지금 후보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 예. 뭐 수천 명이고 지금 검증하고 예비 후보 등록이 이번 주부터예요.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선거, 지방선거 분위기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언론하고 이런 유튜브 쪽에서는 전당대회 관련해 갖고 굉장히 부각됐는데 당 분위기 자체는 지금 지방선거 분위기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예. 사실 제가 당인 입장에서는 지금은 우리 후보들,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 정말 부각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정말 유튜브에도 한번 나오고 언론에 한번 더 비춰질 시간이 있어야지 전당대회는 지방선거 끝나고부터 해도 됩니다. 그럼 그건 아예 이제 제쳐놓고 질문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물론 당에서 유튜브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질문만 하셔. 우리 뭐 전 언론사에서 그 설 이전에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예.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시대고요.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시간입니다. 고작 8개월 지난 시점이고요. 앞으로 4년이 더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산이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입니다. 네, 지방선거 100% 동의하고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누가 출마하는 것은 사실 연동되는 것이지 뭐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 분란을 조장하는 유튜버가 이렇게 몰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당장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 때 출마를 한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죠. 혁신당 대표는 과거에 스픽스 한번 나오셨습니까? 여러 번 나오셨죠. 요새 왜 안 나오십니까? 이런 질문인데, 촌철살인 질문인데 요즘 아니 어디로 나오신대요? 저 어. 군산에 집 알아본다는 그 찌라시는 제가 들은 적이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군산에서 어디 다른 수도권에서 곳으로- 지금 이제 출마 수도권으로요? 준비한다는 제가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뭐 그것은 이제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네. 조국 대표께서도 방송에 나와서도 인터뷰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지난 총선 때는 뭐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제 소나무당 다 이렇게 많이 나와서 민주당이 좀 비판을 받았지만 어쨌든 그런 우당의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새는 좀 옛날만큼은 돈독해 보이지가 않아서 요새 왜 안 나오시나 싶어가지고. 질문 예리하게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진행자 바꿔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할 게 아니고 그래 저희들은 큰 틀에서 이제 법 여건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 있고 이재명 대통령 성공하려면 옆에서 많은 사람이 도와야 하는 것이고 뭐 자기가 어떻든 이런 것보다 지금 지방선거에 집중해서 이제 반드시 국힘을 이겨야 한다 이제 이런 것인데요. 지금 사실 논란이 많아서 우리가 오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댓글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고 여러분들도 좀 덜 싸워 주시면 좋겠다. 의견 개진은 좋은데 막 서로 이제 구독자를 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구독 취소하는 것이 운동으로 물론 개인의 선택이 내가 존중을 해야 하는데 막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할 때도 너는 누구 편 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지금 많이 좀 논쟁을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고 당이 이제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는 대전제하에 상호 좀 인정을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따져봐야 할 것이 지금 이제 뉴 이재명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도 규정하는 사람이 각기 다른 해석을 놓고 이제 굉장히 이제 공방이 치열하거든요. 뉴 이재명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예. 가성비 좋은 정치 아닙니까? 예. 실적 있고 실용적이고 뭔가 내가 결과를 낸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이런 게 사실은 능력 위주 정치라고 그런 걸 요새 그런 젊은 정치인이나 평론가들이 뉴 이재명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잖아요. 특정 세력이 소수의 열혈 지지자를 모아가지고 계속 공당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그런 경향성이 과거에 있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국회의원이 되고
한번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면 정말 방대한 네트워크가 쌓이죠. 그 네트워크가 10년, 20년, 30년, 70살, 80살까지 정말 세대 교체 안 하고 특정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민주당을 장악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그런 구조가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김재호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요. 굉장히 공감했는데 이재명은 순혈주의가 아니다. 네. 모 정치인께서 순혈 뭐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아마 반론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은 순혈주의자가 아닙니다. 계속 성장하면서 많은 그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하면서 그 계속 그 지지층을 키워 나가셨던 정치인인데요.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 그 패널 조사 2,000명 조사한 거에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대통령 선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8개월 동안의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보고 지지하게 된 새로운 뉴 이재명 지지층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유권자 중에 한 10%포인트는 되는 예, 거예요. 대통령 선거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예, 사람들이 그러면 49%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60%까지 10% 이상, 11%, 12%가 포인트, 새로 예. 더 올라온 거죠. 예. 이 사람들을 분석해 봤어요. 예. 그러면 중도가 60% 이상의 중도층이었고요. 예. 심지어는 본인이 보수라고 했던 23% 정도가 새로 지지층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실용적이고 그 실용주의 노선이 그동안 대통령을 지지 않았던 사람들을 지지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지 이것이 어떤 새로운 지지층의 결집된 모양을 나타난 거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그 조사를 언제 했으면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한겨레 신문이 제일 먼저 예, 썼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지난주에 이달 초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1, 2000년 2주 사이에 패널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생겼고 이 단어에 대한 규정이 야 이게 무슨 뉴라이트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현상이라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즉 대통령 선거 때는 이재명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통령의 정책을 보고 지지하게 된 사람들이 뉴 이재명이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권리당원 수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분들이 이제 당으로 흡수되어서 월에 1,000원씩 내는 이제 당원까지 되고 있다라고 하면 박유진 의원 무조건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을 지지했거나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 와 외연이 확장된다.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죠? 뉴 이재명에 대해서. 예, 저는 이제 이 논쟁거리가 이제 되었다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현직 서울시 의원으로서 약간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이 정말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한명숙 총리가 후보였잖아요. 서울 25개 구 선거에서 무려 22개 구를 이겼어요. 그런데 새벽 5시경 막판 강남 3구 개표에서 오세훈 후보의 몰표가 쏟아지면서 0.6%의 정말 석패를 했다라는 기억 우리 모두 갖고 있죠. 네, 예. 지금 강남 3구 유권자가 160만 명이고요. 거기에 마용성 80만 명이 더해져서 240만 표가 있거든요. 지금 930만 서울 주권자 따지면 이미 25%를 훌쩍 넘는 수의 몰표가 변수로 이미 예상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뉴 이재명 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우리 진영 내에서 이 현상이 자꾸 우리 내 갈등이 부각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뉴 이재명으로 불리는 거지 같은 프레임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사실 서울시장 선거만 해도 매우 큰 점수차로 민주당이 이길 것도 같습니다만 실제 투표율과 지역별 성향들 그리고 한강벨트의 변화 이런 걸 이렇게 따져보면 결코 만만한 선거가 아니고 자신할 수 없다라는 이 절박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예, 세 분께 좀 여쭤볼게요. 그럼 뉴 이재명이라는 현상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 단어를 쓰면 안 됩니까?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 쓰면 왜 안 돼요? 그렇죠. 써도 되죠. 제가 근데 왜 요거 그 단어를 하나- 쓰냐는 질문도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만 제가 예. 설명드릴게요. 대통령의 의중은 뭐 이렇게 해석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분명한 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민주당 내 주류를 자기 후배들이나 저 같은 자기 제자들을 대대손손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먹어서 거기서 주류로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런 생각 없고 대한민국 전체 주류를 바꿀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우리 민주당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경쟁에 자신이 없으니까 당내에서 경쟁할 사람들 다 제거하고 있다. 예. 저는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되든 지도자가 되든 뭐 어디 기초단체장으로 가든 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이렇게 특정한 네트워크로 기득권을 짜서 그 능력도 안 되는데 되지도 않은 걸로 그냥 옹립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당권도 도전하고 그리고 어떤 공직에도 도전하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정하게 해야 된다. 능력 위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호피바님은 내가 바로 유 이재명이다. 이제 제가 이제 중도에 있는데 이렇게 당에 들어왔다 또는 지지를 하고 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러는데 또 이제 반대하는 쪽은 아 이게 지금 국힘 쪽에서 이제 민주당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지금 국힘의 거구들이 막 들어가듯이 그런 현상과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규정 정리를 좀 하지 않으면 이게 왜 이걸 갖고 논란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좋아하고 이재명 대통령 좋아해서 나는 그래서 이름이 유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게 나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뭐 이게 이런 용어를 유이재명이라는 거를 왜 쓰면 안 되냐라는 거는 의아하고요. 다만 이 의도는 알겠어요. 왜 유이재명이라는 말을 쓰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번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조국 혁신당의 합당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갈등을 조절하는 가운데서 갈등이 더 심화됐어요.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갈 일도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뭐 다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 그 금요일 날 저 용산역에서 그 당 지도부가 귀성 인사를 했잖아요. 귀성 인사를 하면서 이거를 좀 의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 지도부도 본인들이 이런 합당 문제로 논쟁을 과격하게 벌인 거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우려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일부러 이현주 최고위원을 막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자기 옆에 사진도 찍고 자기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먼저 막 이렇게 같이 좀 화합하는 모습을 좀 일부러 연출하시는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황명선 강덕구 의원 그다음에 저 그 문정목 의원 이성윤 의원 같이 화목하게 다니는 모습을 일부러 연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해봐서 조금 좀 지켜보고 당이 화합하는 모습으로 일시 단결해서 지방선거를 지금 승리하는 걸로 전환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의견을 내놔야 하는데 우영손님 같은 경우에는 유 이재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는 철새들의 집합소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규정을 하는 것은 우리 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그냥 해석하고 싶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 이재명이라는 지금의 어떤 바람은 이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부, 국민 주권 시대라는 이 슬로건을 가장 피부에 와닿게 증명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국무회의 생중계입니다. 국무회의 생중계의 모습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서 세상에 이런 나라, 국무회의 생중계를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구나라고 놀라움을 느꼈던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실용주의라는 게 어떤 것이고 국익 중심의 행정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주권자들의 진짜 속내는 우리는 제발이지 민주당만큼은 개판이 명청이니 당대표가 어떻고 대통령의 뜻이 어떻고 이런 우리 안에 갈라차기 같은 말을 가장 혐오하는 거고 오로지 국무회의 생중계가 증명하듯 일을 잘하고 국민 주권자의 눈높이를 받아들여서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들겠다는 선출직 공직자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우리는 지지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제발 알아듣고 행동해 주기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저는 뉴 이재명이라는 말에 지금 바람을 타고 있는 진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이제 이렇게 비판 의견 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분도 민주당을 좋아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왜 이게 내부에서 이런 논란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누군가 좀 위에서 거중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좀 해줄 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찌 됐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저희 당원도 들었고 예. 지지층도 들었고 대통령이요 지금 64% 65%대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대통령 15%포인트 늘어났죠. 대통령 선거 때 50%못 넘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의 지지층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대통령의 서진 정책이 성공해서 순항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 지지층만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과거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라는 정말 큰 악당이 있었잖아요. 그 악당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악당이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경쟁도 저 자꾸 나쁘다고 보는데 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떤 공정한 룰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우리가 국민의힘을 압도하는 거지.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보십시오. 경쟁하기 싫어서 그냥 소수파를 아예 그냥 다 제명하지 않습니까? 그냥 알박기 하듯이 특정 정파가 특정 정당을 그냥 장악하고 공직을 독차지하려는 그거야말로 퇴행성이지.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이런 노선 투쟁이라든지 이런 갈등은 저는 어느 정도 선의의 경쟁, 하나의 윗선이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정당이 발전하기 위한 건전한 경쟁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어쨌든 갈등으로 생겼습니다. 당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뭔가 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 누가 어떻게 나서서 이런 이제 내부 논란을 좀 완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생산적인 토론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당 지도부가 전부 다 같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예. 이렇게 당이 합당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국정 뒷받침 못하고 지방선거 직전에 당이 심각한 분란에 있게 한 거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많이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모습을 용산역 귀성 인사에서 일부 의식하고 보여주셨고요. 앞으로 더 보여주시고 당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화합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더 극명하게 언행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INFJ 0224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유 이재명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남녀노소 좌우진영 당을 떠나서 지지율 20%. 요 사람들이 이재명은 좋지만 민주당은 아직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람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이 사람을 배척하는 게 맞느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민주당이 지금 풀어야 될 숙제 아니냐라는 측면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인상으로 보면 제가 질문이 제대로 아니, 그러니까- 구성이 안 된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아니, 보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예, 민주당이 뭐 많은 지금 지금 이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비판은 받고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당 대표랑 이현주 원, 황명선 원, 강덕구 최고원 밥도 같이 먹고 그다음에 의사 결정을 한 이유는 원팀으로 지금 김민주 부대변인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네. 용산 가갖고 같이 얼싸안고 저기 귀성객 마중도 하고 이런 하나의 원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이렇게 통합해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팀 정신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문제를 당이 지지자들이 이게 분란이 있고 서로가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본인들도 일말의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이걸 빨리 마무리 짓고 당이 다시 화합하게 됐다는 의식적인 언행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지방선거에서 국힘과 민주당이 서울시장 붙습니다. 서울시의원 지금 은평에 지금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지금 현 상태로 그대로 가면 이제 국힘을 민주당이 이기는 건 맞죠? 국힘 후보가 누구든지 간에. 예, 그런
예측이 많죠. 예, 예측이 많다라는 거 본인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늘뭐 저는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는 한 줄 시대 정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시대 정신이 뭐냐? 이번 선거는 철저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르는 선거고요. 이재명 정부가 말한 국민 주권 시대가 우리 시대에 가능하냐를 결정하는 선거이고, 그 뜻은 곧 한 줄 시대 정신이란 뭐냐? 일 잘하는 행정가가 누구냐를 내 손으로 직접 고르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 자리에 이제 성남시장 후보, 오산시장 후보 이렇게 좋은 후보분들이 와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결국 다 큰 그릇으로 하나의 슬로건으로 모이는 것이, 우리는 국무회의 생중계가 증명하듯 진짜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뉴 이재명 이런 흐름도 기존의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 체제에서 갈라져 있을 것만 같은, 변동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그런 진영에서도 민주당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통령을 보면 힘을 실어주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뜻이잖아요. 네. 즉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는 양당의 어떤 정파적 판단보다는 누가 과연 일 잘하는 행정가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느냐를 주권자 스스로가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확인되는 선거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재명 국민주권 시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에 정말이지 범민주 진보 진영,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서울시의원은 지역구가 몇 명입니까? 모두 111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가 예, 111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서울시의원은 인구 10만 명당 한 명. 예, 예. 그러니까 지역구 100명에 비례대표 11분에서 예. 111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지금 오세훈 시장 시절은 7대 3의 구도로 국민의힘이 70%, 예. 민주당 30%, 35명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도를 빨리 바꿔내야, 예, 압도적 다수의 민주당 의회가 되고 민주당 서울시장이 나오는 것이 이 오세훈 시장의 퇴행을 바로 잡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거꾸로 7대 3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단문단다. 8대2. 예, 아, 8대 2로 간다. 민주당 80%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구청장이 총 25명인데 25명에서는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몇 명입니까? 지금 8분이 계시죠. 예. 예, 25명 중에 8분이 있는데 17대 8인데 예.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전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민주당일 때도 있었거든요. 아, 예, 예. 결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고요. 예. 24개 구 사건 같은 것을 전 목표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서울이 이 정도면 경기도는 뭐 보나마나 예를 들어서 김지호 후보도 성남시장 민주당 후보가 되는 순간 당선은 훨씬 더 높습니까? 지역 요즘 여건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거의 뭐 징계 난투극을 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도 굉장히 분열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남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예선이 본선이네요. 예선이 꼭 본선은 아니고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선이 더 어렵다. 예선이 가능성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 같은 데는 이제 만만치 분당이라는 좀 특수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경쟁하는 분이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뭐 후보로 등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김지호 지금 대변인은 예비후보 등록을 저는 20일 날 할 겁니다. 했고요. 할 것이고 네, 네. 김병호 의원도 뭐 당연히 이제 후보 등록을 할 건데 두 분이 이렇게 여론조사하면 지금 어떻게 나와요? 뭐 비슷비슷하게 나옵니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네. 어쨌든 김병호 의원도 시간이 되면 한번 오시면 저희들이 초대해도 됩니까? 네, 그러시죠. 예, 네. 아니 이제 김병호 의원이 전화가 왔던데 어쨌든 한번 모시고 싶어서 좋은 경합 이렇게 해서 근데 기왕에 경기 나가면 꼭 이기시고 이길 자신도 있죠. 그럼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율이 급상승하더라고요. 요즘 인지도가 엄청 김지호 대변인 그게 이제 스픽스 때문은 아니고 뭐 저 뉴스공장 매불쇼 이런 것 때문인지 아닌지 거기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스픽스가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다행이고 어쨌든 인지도가 높아지고 오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 전직 도의원하고 뭐 엄청 경합이 심하던데. 전직 도의원 2분 하고요. 현직 도의원 1분, 그다음에 현직 시의원 1분, 저까지 5명이 이제
경합 중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후보가 되면 네. 지금 현재 국힘 지금 단체장이죠. 단체장이죠. 예, 지금 경찰에 입건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후보가 되면 당선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뭐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산 시민께서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온다는 열망이 가득하십니다. 국힘이 지금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없습니다. 없는 거죠. 예. 이 상태로 이제 지방선까지 간다. 예, 지난번 총선에서 15% 상 이겼고요. 예. 저희 민주당이 대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20% 이상 오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산은 그렇고 경기도가 지금 자치단체가 31개인가 이렇게 예, 있죠. 한 세 군데 빼놓고는 아마 전승할 것으로 전승한다. 기대됩니다. 그러면 뭐 수도권은 압승 분위기가 되면 네.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역결집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제 타 지역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지금 중요한 건 이제 부울경인데 부울경 라인업을 저희가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지난번에 같이 방송한 김상욱 의원이 울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의 전재수 의원이 사법 리스크 문제만 깔끔해지면 지금 현재 박형준 시장을 이기고 있고, 예.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가 굉장히 선전 분위기가 좀 김경수 지사는 이제 경남도지사 후보로 거의 정해지는 분위기이고 부울경이 이제 메가시티에 최초 제안을 했던 것이 예. 김경수 지사잖아요. 예. 근데 지금 광주 전남, 그다음에 충남 대전, 대구 경북이 이렇게 메가시티로 광역 통합이 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처음 공개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대구 경북에서 뭐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든 아니면 대구시장으로 나오든 출마를 하게 되면 파괴력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 경북에 광역단체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보수가 너무 긴장을 해서 표의 역결집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하던데 이게 지금 정치평론가 출신의 예비후보로서 이게 좀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국을 그냥 민주당이 앞서가는 분위기로 끌고 가는 기폭제가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대구 같은 경우는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으로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구의원을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려면은 김부겸 같은 큰 인물이 나와야 되고 혹시 대구 시민들이 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을 매우 아끼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예. 본인이 정계를 은퇴했잖아요. 예. 그리고 대구가요 생각보다 우리 민주당원들의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 했던 분들이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출마하면 그럼 새로운 새싹들은 언제 나옵니까? 제2의 김부겸, 제3의 김부겸도 출마를 해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새로운 분도 계속 도전을 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꼭 정계 은퇴하신 분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계 은퇴한 분이라도 지금 필요하면 뭐 출마 얼마든지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뭐 좋은 말 하셨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민주당에서 대구 좀 잘 해주세요. 거기에 있는 인재도 서울로 올려서 요모조모에 잘 쓰고 그분들이 좀 역량을 좀 이렇게 듬뿍듬뿍 쌓아서 지역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민주당이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대구 시민들이 첫 번째로 좀 민주당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예.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좀 안 찍어 주시고 그리고 그 대구 그다음에 TK, PK 거기서 험지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총리실, 그렇지. 장관 정책보좌관 그리고 저기 어디야 대통령실에 우글우글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에 답변도 안 하고 큰 소리만 쳐요.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 출마하면 역풍이 뭡니까 안 뭡니까? 예를 들어 보수 대결집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정치평론가 특히 컨설팅 오래 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여론조사상에서 가끔 보여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때도
그때도 대구 경북에서 특히 대구에서는 우리가 지금 구청장에서 몇 개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결국 안 됐거든요. 예. 그다음에 김부겸 그 지지난 총선에서도 그 현장에 제가 갔었는데 이기는 분위기였어요. 캠프 분위기는. 근데 결국 안 됐단 말이에요. 전국이 다 압승할 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좀 보이긴 하고 또 한 가지는 김부겸 총리가 좀 죄송스럽죠. 또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총리님을 다시 모시려고 하는 게 이게 더 이상 맞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 출마하는 것은 당에서 요청하면 충분히 검토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어쨌든 이제 역결집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전국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지금 현재 국힘은 더 이상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 평가해 주시네요. 한금배 선생님, 한명희 선생님, 그리고 진관웅님입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치킨협회장님 고맙습니다. 계란퍼님, 김영희님, 만덕사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견 주고 계시고요. 우와, 좋아요 1300명이나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 팍팍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명절 설날 저녁에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고향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고향에서 여전히 머무르고 계신가요?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잠깐 홍보 좀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매년 가입하는데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풀차스로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1644-1216 전화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동차보험 가격 그리고 지금 혜택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해드리고 다음에 갱신할 때는 더 싸고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갖춰져 있는 자동차 보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교환을 좀 생각해 주시는 여러분 친구 만들기 우리가 친구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깜짝 놀라죠. 회원 배지가 있는데요. 개월수마다 변하는 동네 개환형. 자, 이게 한 달에 990원을 내면 신규 1개월, 2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고의 방송 스픽스 채널 내에서 닉네임 옆에 표시가 되는데요. 이걸 지금 운동으로 하는데요. 김민주 대변인 우리가 10만 명의 우리가 친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정개환 친구 이렇게 만들. 예. 그리고 어제 제가 광명역에 갔는데요. 시흥에서 약국하시는 분이 광주 이제 이렇게 호남선을 타고 내려가는데 딱 지나가는데 저를 알아보시면서 바로 이런까지 이야기를 해서 내가 좀 유명해졌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유명한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쁘게 봐주셔서 아는 분들이 조금씩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회원 배지 외에도 또 다른 이모티콘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이모티콘, 노영희 변호사, 황현실, 앵커 강구성, 앵커 자 여러분들의 이모티콘 함께 쓰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모티콘 계속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멤버십 전용 이모티콘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 봐주신 여러분들께 함께 인사드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작! 설날 새해 복 많이 다시 웃으면서 우리 다시 하겠죠.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새해 복 많이 할까요? 설날 복 많이 할까요? 설날. 예,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국내에서 우리 방송 봐주신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